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아까 우리 정국 교수님 조금 언급하셨는데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 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 폭력 행위 등을 금지하게 돼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뿐 아니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 일체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들었고요. 국회의원은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주의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내 국민의힘이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나섰습니다.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다음 선거는 영영 기억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던진 사람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도 했는데 그 생계란도 맞았지만 삶은 계란도 맞았답니다. 근데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게 좀 계기가 된 건지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예, 그 장면을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예. 정말 백혜련 의원도 전투적이더라고요. 그 계란 맞고도 그대로 노출시킨 채 그 항의하고 하는 모습 보고. 근데 백혜련 의원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게 그 삶은 계란을 맞으면은 이게 물리력이 강화돼서 처벌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냥 계란을 맞으면 하나의 그 의사 표현을 받는 겁니다. 그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요거 잡아가지고 내가 좀 처벌을 하려면은 찐계란 맞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찐계란은 제가 못 봤어요. 불발됐다고 불발됐습니까? 하네요. 어느 분이 제보 주셨어요. 불발이다. 예, 그 찐계란은 던지면 안 되죠. 굉장히 아프고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 계란을 세게 맞아가지고 그 계란 던진 사람이 그 형을 살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장경태라는 사람입니다. 장경태 이분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그 김용태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죠. 예? 맞죠? 뭐 법기술자 같아가지고 예. 그 국회의원을 하려면요 모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뭐 그 자기 뭐 국민들이 위협을 한다 때린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나눠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니까 나 때리면 가중처벌을 받게 할 거야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홍 시장 말이 맞아요. 홍준표 시장이 여러 가지 삑살이 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장덕수, 송진호 이런 분들이 그 암살을 그 당하는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신을 밝히면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조금 그 국민들로부터 위협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권위의식에 젖은 이게 민주당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짓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좀 새로울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붙은 사람들이 또 그 나태하고 권위의식의 저런 모습을 보게 될까봐 사실은 그 헌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그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저는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 네. 네, 국회 이제 탄핵 소추안에 그 내란죄를 뭐 집어넣자고 주장했던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네요, 그죠? 그 논란이 됐던 그다음에 국회에서 코인 거래로 또 이름을 날렸던 김남국 전 의원 이제 변호사 출신 맞죠? 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그 예전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는 부시 대통령도 아마 이라크인가 어디 방문했는데 기자가 구두를 던져가지고 맞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이제 곧잘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거죠. 오히려 특권 내리놓기라는 차원에서 뭐
정말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하라 그래도 그냥 도망갈 정도의 강한 일을 하면서 자전거 타고 뭐 예. 거의 약한 보수에 좀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보좌진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특혜를 받는 없죠. 국회의원들이 없거든요. 9명이나 데리고 있고 뭐 지역 사무소 따르고 물론 그 비용은 자기가 네. 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은 국회를 내놓으라 그러십시오. 국회라는 그 안에서 일반인도 안 넣어놓으면서 자기네들 아무데나 천막치도 되고 자기 회의하는데 옆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놓고 없이 들어갔다고 처벌하고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사실 이거는 이 권위주의 정권이나 제3세계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입법 독주고 시대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장경태 같은 사람은 젊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젊은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뭐랄까 오래된 국회의원들이 낡았다고 얘기하기 더 싫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한심한 거예요. 배로 한심해요. 예. 이재명 보호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예. 법안 내고 앉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놈한테 떨어진 김경진 의원이 더 변호사인데 더 한심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진짜 촌철살인입니다. 일반 국민은 맞으면 덜 아프고 국회의원님들은 맞으면 더 아픈가? 야,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낮춰라 이런 의견. 국회의원이 본인들의 이해에 관한 법을 만드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의견. 입법 권력을 저렇게 쓰는데 표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신변 위협의 중대성을 고려한 거다. 장경태는 이재명 암살설 때문에 만든 거라고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반면에 장경태 하면 무릎보호대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기억하시죠? 무릎보호대 사건은.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비판적인 의견 일색이어서 실제로 국회의원 포함한 정치인 피습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24년 1월 2일 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에서 흉기 피습됐고요. 또 24년 1월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어떤 젊은 청년한테 돌덩이를 머리 여러 차례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22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둔기로 맞았습니다.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선거 유세 도중에 면도칼로 이렇게 목을 상처를 입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웅기 대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시위 단계에서 시위를 방해받으면서 어떤 물리력을 썼다. 그럼 그거는 시위와 관련된 어떤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될 일인 것이고 예를 들어 어떤 뭐 국가기관이 뭐 테러를 당한다. 그러면은 테러와 관련된 그 법을 손질하면 될 일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도 비판받는 이유가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제 그 달걀을 맞고 이제 물리적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일 자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규탄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법 자체가 그럼 국회의원들만 쏙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자. 이러니까는 바로 반대에서 반대 의견이 뭐가 나옵니까? 왜 사회적 특수계급 만들고 있냐? 국회의원 특권이나 먼저 내려놔. 이 말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장경태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떤 행위 하나하나마다 이게 책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안을 뭐 어떤 제가 뭐 백보양보를 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거부감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임하는 방식도 올바르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인설법과 같이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하게 제도를 좀 운영하는 좀 이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 장경태 의원이 이거는 긁어서 부스럼 일으켰고 뭐 본인이 당내에서는 일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전반적으로는 전 이거 민주당에는 좀 손해가 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의원을 또 이제 끄집어내고 들어오니까 결국 장경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누를 끼친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불신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낮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게 이제 뭐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좋게 봐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례처럼 뭐 이렇게 정말 의사 표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 얼마든지 맡겠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서양의 정치인들은 보면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보수적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뭐 거기는 뭐 토마토 같은 걸 던지는데 아직 뭐 먹고 살만한 모양인데 아직 배는 안 고픈 모양입니다. 저 먹을 걸 던지는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의사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 폭력을 유발하면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이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뭐 장경태 의원도 내듯이 이제 국가의 어쨌든 중요한 헌법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러식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혼자서 강조하면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런 걸 하려면 여야가 합의하에 이건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해도 이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정도의 이제 사안이고요. 정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삶은 달걀이라든지 이런 달걀을 던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했지만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때 그냥 날된 계란은 바위가 안 되지만 정말 삶은 달걀을 아주 고압으로 하면 바위가 깨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예로도 쓰기도 한 정도고, 그는 이게 테러 현상에도 가까운 정도라고 봐야 되죠. 네. 삶은 달걀 같은 경우에는.